안녕하세요. 원격학원 성공기 제3편 원격 수업 프로그램 모아 라이브의 메뉴 구성과 버튼 기능 설명 편입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설명드렸듯이 원격학원 수업 프로그램 모아 라이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중과는 달리 수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아 라이브에서의 원격 수업 환경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익숙한 학교 또는 학원 수업 환경을 그대로 온라인 수업에 최대한 비슷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격 수업 프로그램 모아 라이브의 메뉴 구성과 각 버튼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생과 강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접속하는 순서와 접속 후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oara이브.org에서 모아라이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PC 바탕화면에 이런 모아라이브 모양의 즉 M자 모양의 아이콘 형성이 됩니다. 모바일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먼저 강사가 입장을 하고 학생이 뒤에 입장하는 순서를 가지면 모아 라이브를 강사가 먼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사 입장입니다. 자,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을 하고요. 강사가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할 학년과 반을 선택합니다. 1학년 1반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보는 이 하드웨어 기기를 수업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에서 수업이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든가 말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르면 소리 잘 들리죠? 예. 또 마이크 말하기 잘 되죠? 그리고 여기 마이크가 여기 다 잡힙니다. 내 마이크에 어떤 마이크인지 지금 USB 제가 헤드셋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피커와 마이크가 동시에 되는 헤드셋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웹카메라 내 얼굴이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USB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수업을 시작을 하면 강사 초기 화면에는 지금 제 얼굴만 들어왔죠. 학생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학생들을 입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자, 제 앞에 동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들어오고요. 두 번째 학생도 들어오고, 세 번째 학생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도 들어오고, 학생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띵동 소리가 나서 저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학생도 이제 들어오죠. 마지막 학생들 들어오죠. 띵동 소리 들리죠? 그리고 지금 3명의 학생은 모바일로 들어오고요. 1명의 학생은 PC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1학년 1반은 총 5명인데 강수민 학생은 지금 결석이죠. 이게 학생 화면입니다. 이제 제 화면이 다 나오긴 하지만 실제 여기 1번, 2번, 3번, 4번 학생이 전부 다 다른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창, 즉 사용자 창인데 요거는요. 팝업 창입니다.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를 내리면 요 X자 모양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자 올라가죠? 그래서 동시에 학생들을 보면 모니터링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모니터가 두 개면 듀얼 모니터로 요거를 옆에다가 놓고, 그죠? 옆에다 놓고, 오른쪽은 애들 보면서 수업을 하고, 왼쪽에서는 보드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두 개가 동시에 모니터링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모아라이브 화면을 제가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딱 요렇게 반을 나누면은요, 반을 나누면 왼쪽은 어떻습니까? 기능적인 면들입니다. 전부 다. 이 왼쪽 요 버튼들이 다 보이시죠? 왼쪽들은 다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업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왼쪽에 보면 참여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그래서 이 그 마이크 권한과 판서 권한은 강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줌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마이크를 끄고 싶으면 본인이 꺼버리죠. 근데 이거는 마이크를 켜고 끄는 그 기능을 권한을 강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쓰기 권한은 이제 학생한테 쓸 수 있는 권한입니다. 물론 요 보드는 뭡니까? 누구 보드입니까? 강사의 보드입니다. 강사의 보드에 누군가가 쓰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권한을 주면 됩니다. 권한을 다시 또 뺏을 수도 있죠. 뺏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권한을 주지는 않겠죠. 네, 여기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펜 기능들입니다. 펜, 뭐 형광펜도 되고요. 펜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각형들.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 쓰는 거. 이렇게 뭡니까? 여기다 놓고 이제 텍스트 쓸 때 이제 마우스로 텍스트 쓸 때 하는 기능입니다. 뭐 이렇게 글자 크게 넣고 이런 식으로요. 엔터를 치면 이제 나오죠. 자, 전체 지우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기능적인 면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은 뭡니까? 수업 모델, 수업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능적인 먼저 모델을 보면은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보드에 위에 올라와 있는 교환들까지 해서요. 인쇄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파일 열기. 파일 열기는 어떻습니까? 내 PC에 로컬 자료들을 지금처럼 놓고 교환을 올려야 되니까요. 내 PC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로컬 자료, 그 다음에 서버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서버에 미리 자료를 올려놔도 돼요. 일반은 내가 수업할 교환들을 지금처럼 제가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폴더 생성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고등부 들어가서 또 하위 폴더 만들고 또 이 하위 폴더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열기에 이제 서버 자료에서 과제는 나중에 또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모아 팩토리라는 과제 앱을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과제를 마무리되면 물론 과제를 주는 당사자는 교사가 되겠죠. 강사가 되겠죠. 강사가 교재를 내면은 그 교재를 학생들이 써보는 과제를 이제 풀고 그 결과물들, 그 과제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사 밑에 이런 학년의 학생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학생들을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학생들 뭐 공부하는 그 결과물들을 과제를 여기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빼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 열기, 서버 자료 열기에서 진한 교환은 내가 즉 강사가 수업하는 이 과정들을 여기 있죠? 요거를 진한 교환으로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진한 교환에 전부 다 날짜별로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날짜별로 전부 다 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수업한 그 결과물들을 여기를 뭡니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냐? 이제 이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뭐 보드는 무한대로 생성이 됩니다. 보드가 여기서 지금 보드가 다 생성되기 전부 다 화이트보드입니다. 화이트보드는 새 보드를 생성을 하면은 계속 무한대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PC 캡처, 보드 캡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캡처 기능인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상세 기능 설명해서 시간을 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듯이 이런 학습의 과정들 맨 처음에 공통학습이죠.
학생들한테 기본 개념 강의를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자, 이 문제 풀어봐. 그리고 전부 다 개별 학습으로 돌리죠. 그 다음에 몇몇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동일 보드를 동일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동일 보드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개별 학습과 비슷하게 수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는 강사의 PC에 있는 화면들을 뭐 또 다른 자료들을 보여준다든가 영상을 보여준다든가 했을 때 이제 이런 화면 공유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내 화면이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여기 위에다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전체 주기하고 그 다음에 닫기를 클릭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보드로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모드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자, 개념 강의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각자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제 각자를 푼 것들을 내가 첨삭지도 해줄게요. 그리고 어느 한 학생 거를 발표를 시켜서 토론학습으로 또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가 모드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수업 모델, 즉 수업의 적용 순서를 한번 이제 교환을 실제 띄워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환을 한번 이제 서버 있는 걸 올려볼까요? 제가 서버에 미리 올려진 거 고등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블 상, 그 다음에 복수 정도 한번 꺼내볼까요? 교환은 어떤 교환이든 관계없습니다. PPT든, 그 다음에 엑셀이든, 그 다음에 한글이든, 이미지든, 그 텍스트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모두가 다 지금처럼 변환이 다 가능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바뀌어서 지금처럼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교환이 몇 장입니까? 총 48장인데 이 48장의 교환을 모든 학생, 지금 참여 있는 학생이 총 4명이죠? 이 4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들어오자마자 이제 요거 교사가 올리자마자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공통학습 모드가 되겠죠. 일종의.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요거 넓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바꿔서 보면 됩니다. 즉, 요거 이제 페이지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조금 크게 하려고 너비 기준으로 디폴트로 올려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업을 하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을. 자, 교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업을 할 겁니다. 없애고 요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개념 강의를 시작하는 공통학습 모드입니다. 자, 그럼 개념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야, 각자 풀어봐. 그리고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뭐 페이지를 다 다르게 줘도 되지만 개별 학습을 탁 누르자마자 모든 학생들의 보드가 동시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 4명의 학생들이 지금 총 들어와 있죠. 근데 두 개밖에 안 뜨죠? 지금 디폴트로 이제 2개 화면으로 디폴트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분할이라고 있어요. 4명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4분할을 누르면 됩니다. 자, 4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학생들은 만약에 이제 한 학생이 쓰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A는 C, B는 D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쓰는 과정이 여기 동시에 보이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가 뭐 복소수 상등을 참고 뭐 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이 과정들이 보이는 것이죠. 뭐 또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에 있는 학생도 이제 물론 이제 펜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컨텐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이제 펜 해놓고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 이렇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개별학습입니다.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학생의 화면이 한 화면에 다 보이죠? 근데 특정 학생에 대해서 첨삭 지도를 할 때는 여기 위에 첨삭 지도 보이죠? 첨삭 지도. 요거를 클릭을 하면 그 학생의 화면을 가지고 강사가 첨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이거 문제가 있어. 요거 조금 다시 볼까? 요 지금 A와 C가 같잖아. B와 D가 같고. 그래서 요렇게 풀어야 돼. 라고 이제 지금처럼 첨삭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첨삭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전체를 또 다 보고 싶어요. 그럼 다시 여기 왼쪽 아래 전체나 여기 개별학습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클릭해 볼게요. 다 보이죠? 근데 이 학생이, 즉, 두 번째 학생, 강수정 학생의 화면을, 즉, 강수정 학생이 푼 것들을 다 공유하고 싶어. 다른 학생과.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의, 즉, 이건 강사 화면인데 강사한테도 강수정 학생의 보드가 전부 다 다른 학생한테 전부 다 공유가 지금 다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수정한테 학생한테 네가 발표해서 수업을 해봐 라고 말하면 이제 이게 발표학습 또는 토론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공통학습 모드를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강사 보드가 되고 학생들은 강사 보드에 떠 있는 교환들이 각각 모든 학생 화면에 다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학습 모델별로 적용하는 순서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모둠 학습은 나중에 좀 시간이 돼서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 화면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보내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 평가 모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강사가 여기에 웹에다가 올려놓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든 거겠죠. 물론 이것도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리해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려진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확인 클릭을 합니다. 확인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평가를 이제 준비한다는 게 이게 평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미지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리고 평가 시작을 누르면 아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뭡니까? 시간이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20분 정도 돼 있을 겁니다. 20분 후에는 전부 다 뭡니까? 학생들이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학생 화면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생 화면 옆에는 여기 옆에 이거는 강사 화면이죠. 강사 화면이죠. 그렇게 요 옆에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OMR 카드가 전부 다 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OMR 카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OMR 카드를 전부 다 학생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학생도 저장을 한번 누르고요. 학생도 OMR 카드를 클릭을 해볼게요. 1, 2, 3 1, 2, 4, 3 학생도 OMR 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 학생 그 화면도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찍어서 한번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도 이제 여기다가 OMR 카드에다 어느 정도 답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장, 네, 확인. 자, 그리고 한번 채점을 매보겠습니다. 아직 시간 안 끝났지만. 학생들 점수가 이제 여기 이제 객관식과 단답식 나눠졌는데, 주관식 소술형은 뺐습니다. 실시간에서 주관식 소술형 채점해서 점수를 넣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답식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시험이 다 끝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걸로. 자, 그러면 채점을 하고 시험이 끝난 걸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공통학습으로 넘어가도 이제 시험이 이건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17분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아예 이제 시간이 넘어서 학생들은 OMR 카드에 입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한번 공통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럼 평가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확인 누르면 평가가 이제 종료가 되죠. 근데 이제 평가가 다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 학생들 점수가 다 나옵니다. 객관식과 단답식 거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맨 아래 최다 오답 문항이랑 참여 학생들 그 다음에 그 평균 점수까지 여기에 싹 나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점수를 냈기 때문에 1.5점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평균 점수까지. 그리고 학생들 화면에는 자기가 틀린 것이 정답과 오답이 두 개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종료를 시켜 보겠습니다. 공통학습으로. 예. 확인.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 화면이 뜨면은 다 채점은 뭐가 틀렸는지는 알았겠죠? 자,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또 개별학습으로 넘어가서 또는 공통학습으로 넘어가서 이 틀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모아라이브는요, 시퀀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학습하고 개별학습 넘어가서 또는 모둠학습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첨삭 지도를 해주고 발표 수업이나 토론 학습을 끝낸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오늘의 단원을 이해했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수업을 마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어떤 상세 기능들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린데 오늘은 그 모아라이브의 전체 화면 구성과 기능들에서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 구체적인 기능 상세 설명은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모아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 순서인 공통학습, 개별학습 또는 그룹학습, 첨삭지도, 토론학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